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민단체 대표들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농업 현실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네, 이날 농업단체장들은 이낙연 의원에게 농업 예산 증액을 포함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정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5개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의 가장 큰 화두는 농업 예산 확충이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요구안의 올해 대비 증액폭은 6%인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0.6% 증액된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단체장들은 이낙연 의원에게 공익직불제 연착륙,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마련 등 농업계 현안이 산적한 만큼 농업 예산이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농업 예산은 0.6%라서 이 부분은 너무 홀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 예산이 증액이 돼야 그에 따르는 그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단체장들은 코로나19로 농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농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농심보기금은 매년 쪼그라드는 데 비해 보증 잔액은 매년 늘어나며 올 연말 신규 보증이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정부는 3차 추가 경정 예산을 발표하며 농심보에 1,0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장들은 이낙연 의원에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단체장들은 정부가 6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농업이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포하며 환경 관련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농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단체장들은 이낙연 의원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체 국민과 함께 우리 농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주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제안했고 그린 뉴딜 속에서 일단 농업 부분에 대한 국회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진행하는 것. 한편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낙연 의원은 농업계 건의안에 상당 부분 공감했으며 농업계가 농업농촌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모아주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지다가 때이른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이른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전국에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아울러 주말에는 전국 곳곳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 매우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폭염 일수는 20에서 25일로 평년 9.8일의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 일수도 12에서 17일로 평년 5.1일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올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0.5에서 1.5, 작년보다는 0.5에서 1도가 높아서 무더운 날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 강수량의 경우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이에 폭염과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줄이려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이 바로 농작물 재해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남 해남군의 한 벼농가는 5.5헥타르 면적의 논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후 불어닥친 태풍으로 벼가 쓰러지는 바람에 수확량이 대폭 줄었지만 다행히 보험금 1,300만 원을 받아 생산비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간엔 보험료는 38만 원이었는데 납입금액의 34배를 보상받은 겁니다.
농가 소득과 농가 경영 안정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1,000억 원을 투입해 농가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폭염과 일소 등으로 작물에 피해를 입은 2천여 농가에 보험금 37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올 여름 2018년에 이어 역대급 무더위가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예상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폭염과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벼와 콩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벼는 가입 기간이 이달 말까지고 콩은 7월 중순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농업용 시설과 시설작물은 11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문의와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하면 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국내 재래종 콩 종자를 활용한 기능성 약콩이 개발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은 지방간과 피부염 등의 개선 효과가 검증됐는데요.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어 침체된 콩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한 쥐눈이 콩처럼 생겼지만 속에는 일반 콩보다 월등한 기능성 성분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신품종 S셀1입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S셀1은 국내 재래종 콩 추출물을 활용해 탄생했습니다. S셀1에는 일반 쥐눈이 콩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높은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계열 항산화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 이러한 S셀1 추출물을 통해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알코올성 지방간, 아토피 피부염, 피부 주름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린 쥐에 S셀1 추출물을 투여하자 혈중 지질이 30% 감소했고 지방간 조직 병변 부위가 25%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실리마린이나 덱사메타손 약물을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S셀1 추출물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증이 40% 감소하고 주름이 17% 줄어드는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특히 콜라겐의 양이 76%나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 검정콩 등의 콜라겐 생성 효능과 비교했을 때 15에서 17%포인트 우수한 성적입니다. S셀1은 일반 식품을 시작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일반 식품뿐만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나아가서는 동물 사료에도 원료곡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콩 산업이 좀 침체되어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한편 S셀1 관련 기술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유 특허 입찰을 통해 산업체에 기술 이전됐습니다. 각 3건의 국내와 해외 재산권을 출원하였고 지난 6월 16일 산업체와 전용 실시 기술 이전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S셀1 종자는 기술을 전용 실시받은 산업체와 계약된 농가에서만 재배가 가능하고 일반 농가에는 보급되지 않습니다. 농업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종자 연구를 통해 기능성 자원 연구가 확대되고 관련 산업계가 활성화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정부가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 기준 일부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오리협회는 정부가 일부 수정이 아닌 농가들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이유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에 배포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농장 환경 수준과 관련한 6가지 항목과 농장 방역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5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평가 기준 중 일부가 방역 수준을 평가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고령농이거나 가금류를 사육하는 친인척이 있는 경우 해당 농가는 기준에 따라 점수가 깎이게 되는데 이는 AI 발생 이력이 없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여도 고령농이거나 가금류 사육 친인척이 있으면 AI 방역 취약 농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농가 방역 위험도 평가 기준을 일부 수정하고 지난 19일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경된 내용에는 환경평가 항목 중 고령농 여부와 가족 친인척 중 가금 사용 농가 존재 여부 문항이 빠졌고 상대 등급 평가 사항, 정기적 전문가 자문 여부 등이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오리협회는 수정안에 대해서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수정안이 기존안과 마찬가지로 농가들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고 일부 수정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협회한테 공문 준 것도 없고 이 상태에서는 또 오리 산업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거죠. 이에 더해 협회는 정부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농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농촌 지역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농촌협약제도가 본격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협약 시범 도입 지역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도입 적용되는 농촌협약 제도 추진 대상 시군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충남 홍성군, 전북 임실군 등 9개 시군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농촌협약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 농촌협약 시범 도입 시군 선정 공모를 통해 총 9개의 시범 도입 시군과 3개의 예비 도입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시범 도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에 농촌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 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한 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농촌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정책 목표는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 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내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농촌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은 먼저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설정하는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활성화 계획을 토대로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계획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공간 전체를 고려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되다 보니까 다양한 투자 사업들이 연계되거나 복합화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 협약에 대해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농촌 공간 계획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내 17개 시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총 7.6톤가량의 가축 면역 증강제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우선 관할 시군을 통해 전업농 규모 미만의 가금 돼지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단 자가 소비용이나 취미 등으로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제외됩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적어 더욱 무더울 것이라며 사양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농협지역본부와 제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최근 서귀포 표선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오래산 하우스 감귤 홍콩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주농협은 이날 1차분 선적을 시작으로 매주 1회씩 15주간 모두 22톤의 하우스 감귤을 홍콩으로 수출할 방침입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식 행사 등을 개최해 현지 소비자에게 제주 감귤의 맛과 우수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익직불금 신청이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읍면 동사무소를 통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소농직, 면적직불금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기존 친환경 경관보전, 논활용직불금인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며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17일 기준 도내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실적은 15만 5천 명으로 계획 인원 대비 83%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에 참여해 오는 7월 말까지 도내 친환경 농산물 800톤을 서울시 86만 명 학생 가정에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쌀, 감자, 마늘 등 경남 주요 친환경 농산물 6개 품목입니다. 도 관계자는 꾸러미 공급은 도내 농가의 판로 확보와 도시민의 우수 농산물 수요 충족으로 향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경남 농산물의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양봉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각 지자체에서는 밀원수림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밀원수 조림 사업,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 알아봅니다. 꿀밀, 근원원, 그리고 나무수. 밀원수는 벌이 꿀을 빨아오는 근원이 되는 나무를 말합니다. 즉, 벌꿀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죠. 그렇다면 조림 사업은 무엇일까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나무를 심어 산림 자원을 조성하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밀원수 조림 사업은 벌이 꿀을 빨아올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산림을 형성하는 겁니다. 현재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로 선정된 건 모두 25종으로 아까시나무, 참중나무, 헛개나무, 밤나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전국 9규림에 해마다 150헥타르씩 밀원수를 조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도 올해 들어 밀원수 조림 사업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봄철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 중인 전라남도 순천시는 올해 11헥타르의 밀원수를 식재할 계획이고 강원도도 내년부터 시작해서 오는 2025년까지 도내 공유림 52곳 383헥타르의 밀원수 80만 본을 심는 밀원수림 조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밀원수 조림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이유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양봉산업 때문인데요. 국내 양봉산업은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농가당 벌꿀 생산량이 예전만 못한 데다 밀원수는 한정적인 데 반해 평균 봉분수가 늘면서 양봉 농가들 사이에 과잉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아까시나무의 꽃대가 형성되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저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채밀이 끝난 아카시아 꿀의 경우 수매량이 역대급 흉년으로 꼽히는 지난 2018년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때문에 지속 가능한 양봉 산업을 위해선 밀원수 식재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밀원수 조림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경제림 조성 사업비를 활용해 10% 범위 내에서 밀원수 조림을 포함한 산주 소득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밀원수이면서 단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헛개나무, 밤나무, 황칠나무 등을 적극 권장하고 산주나 양봉 농가가 산에 밀원수를 조림할 때는 조림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아까시나무 편중 채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밀원 자원 발굴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해 그 산물을 생산 가공하는 사업으로 1차 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 수정의 매개체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유지 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밀원수 조림 사업을 포함해 심도 있는 대책이 수반돼야겠습니다. 올해 8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한국 양봉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